다른 사람들은 서점을 하다가 다 문을 닫는다는데 이 사람은 왜 서점 시작하지?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지? 뭔가 있나? 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충주에 거주 중인 파란 아빠곰이라고 합니다. 아, 아마 제목에도 써 있을 거예요. 저는 헌책방을 운영하는 서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그 헌책방을 하면서 겪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중에 일어난 해프닝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일기예요. 저는 작년 6월부터 헌책방을 시작을 했고요. 충주에서도 충주 시내가 아닌 외곽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서 헌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6월에 오픈을 하긴 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휴점 상태다 보니까 매장의 상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판매를 위해서 이 엉망진창인 이 매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꾸며나가는 과정도 함께 기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서점을 하다가 다 문을 닫는다는데 이 사람은 왜 서점 시작하지?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지? 뭔가 있나?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서점은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으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게 된 계기도 그건데, 서점으로는 분명히 비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고 서점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문을 자꾸 닫고 하시는 경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던 중고 서점들이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안 읽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을 안 읽어요. 그거는 수치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읽지 않는 사람들은 평균값일 뿐이에요. 책을 읽는 사람은 한 권만 읽지 않아요. 아예 안 읽으면 안 읽었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권? 많이 읽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세네 권까지도 읽으실걸요? 그런데 그분들은 책을 좋아하시지만 책을 많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경우나 아니면 일반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나 책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게요. 일단 큰 단락에서요. 그런데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책을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서점에서 사시는 거고요. 그런데 책을 그렇게 사다 보면 이 책값이 요새는 기본적으로 12,000원, 15,000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두 권만 본다고 합시다. 책 한 권의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일주일이면 3만원의 돈을 써야 되고요. 한 달에는 12만원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이게 가끔씩은 부담스러우세요. 왜냐? 본인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내분이나 남편분한테 한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본인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사야 되지만 그 책을 사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 된다 그러면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중고책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좀 현명한 친구들도 많아요.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새 책으로 안 사요.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 같이 중고로 살 수 있는 책을 사서 본인이 깨끗하게 보고 다시 중고로 팝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사이트 있죠. 중고나라. 그쪽에도 매물이 엄청 많아요. 책 같은 경우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엔 설령 부모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책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독서 습관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권, 두 권은 사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보통 세트를 원하십니다. 세트 보통 새 책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넘어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일한 책을 중고 거래 같은 걸로 사신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평균 사시는 것 같아요. 자, 해답은 여기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헌책방 하시는 분들은 1세대라고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이전.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으로 책방들이 모이기 시작했었어요. 아니면은 아예 시내에 그런 거리가 있죠. 헌책방 거리라는. 지금도 이제 몇몇 곳 남아있긴 한데 그분들도 엄청 힘들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헌책방을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헌책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고 다녔었는데 심한 경우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당시에 폐업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엄청 안타까웠어요. 이유는 사실 복합적이긴 한데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만약에 임대료에 제한이 부담이 없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구매자만 있어준다고 한다면 제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구매자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시작될 이 기록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고 서점이 비전이 있을지 아니면 얘가 그냥 헛소리를 하고 마는 건지. 어차피 일기 형식으로 하나씩 올릴 거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헌책방 그리고 중고 서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헌책방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옛날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책들을 많이 살피고 많이 보시고 많이 선택을 하셔서 가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상에서는 헌책방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보실 공간도 많이 없고요.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헌책방에서 책을 고르듯이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책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취지는 일단 이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기존에 있던 추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메일을 요 밑에다가 기재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메일로 본인이 요새 좀 힘든 거,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메일로 주시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골라서요, 그분께 제가 그 글을 읽고 느낀 그대로의 상황대로 책을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 드린 책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새 책 아니고요. 제가 매장에 갖고 있는 중고 책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배송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따로 돈이 나올 만한 구석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비로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부탁 좀 드리고요. 여러분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출근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책 나눔 행사를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저희 책방 보수공사, 책방이 지금 사실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방을 정리하는 그 과정들을 그냥 예전에 블로그에 기재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고 함께 봐주세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안면이 있어서 조금 알았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가게를 오픈했대. 그래서 그 오픈한 가게에 이렇게 한번 구경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